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할 때 국무회의가 필요한 거 원래부터 알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총리인 피고인을 대통령실로 부를 때 나머지 국무위원들도 좀 여유롭게 불렀으면 뭐 22시경에는 원래 계획대로 선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그렇게 미리 부르지 않고 뭐 피고인이 온 다음에 좀 뭐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과 논의를 한 다음에 나눠서 부른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를 뭐 총리님이나 이제 얘기를 하면 총리께서도 또 아랫사람 통해서 연락을 하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거면 주례 국무회의 하듯이 해야 되는데 아예 근데 그거는 사전에 이제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비상계엄 선포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야심한 시간에 전부 들어간다고 할까봐. 그래서 그 국무위원들을 연락하고 대통령실에 오는 과정도 대통령실에 간다고 절대 누구한테 알리지 말고 들어오시라 하고, 대통령실에 들어오는 이 과정도 경호처를 통해서 보안 손님으로 해서 별도 문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시게 보안 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말씀이 일단 총리를 불러서 총리를 통해서 다른 국무위원들을 부르게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뭐 총리께서도 전화할 수 있지만 하여튼 저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보안 손님으로 모시기 위해서 이렇게 따로 연락을 했습니다. 혹시 비상계엄 선포하면 네. 증인은 대통령이었고 피고인은 총리였는데 서로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 비상계엄이 사실 그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어떤 정무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이후에 뭘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검찰이나 뭐 특검도 조사를 많이 했지만 이 선포 후에 무슨 정무 계획 프로젝트를 가지고 한다는 거에 대해서 아무 나온 게 없고요. 다만 저는 이게 지금 국정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라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감사원장까지 이제 탄핵을 하는 마당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좀 국민들에게 이 상황에 국가의 이런 비상 상황이고 상황의 심각성을 알려야 되는데 대국민 담화 정도로는 이게 약하다고 해서 이런 비상 조치를 한 거지. 그리고 그 와중에 선관위에서는 그 1년 전에 국정원에서 저 검토를 했는데 점검을 했는데 거기에 뭐 비밀번호도 1, 2, 3, 4, 5에 방화벽도 안 돼 있고 또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한데 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계획이 없었다 이 계획이 말씀입니까? 없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뭐 총리와 저 사이에 뭐 업무 분담하고 할 그런 것이 전혀 계획된 게 없었어요. 보통 대통령이 네. 직무 수행을 하면 네. 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뭐 부서를 하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피고인을 건너뛰고 김용현과 비상계엄 논의한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준비를 시켜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뭐 계엄 선포 담화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거를 총리를 통해서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국방장관이 합참 저 근무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합참 계엄과에 또 자료들이 있을 테니까 장관이 이거는 남 맡기지 말고 직접 해가지고 좀 준비를 하라고 시킨 겁니다. 네. 총리를 통해서 할 수 없다는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총리께서 그런 문안을 직접 만드시고 할 수는 없고 뭐 누구한테 맡기거나 하면은 저도 그래서 민정수석실의 법률비서관실조차도 제가 관련 법령 검토 같은 거를 디테일하게 못 시켰지 않습니까? 그 추가로 온 국무위원들 뭐 송미령, 최상목, 조규용 뭐 장관들 등등이 있는데 네. 그 증인이 직접 한 명 한 명 골랐습니까? 글쎄 그걸 뭐 골랐다기보다 하여튼 생각나는 대로 연락이 가능한 사람 또 좀 전화해보고 이게 전화해보고 뭐 왜 부르네요 뭐 왜 들어갑니까 지금 시간에 막 이러면 좀 이따 전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그냥 올 수 있는 사람 위주로 보안 유지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연락이 된 거로.
그 누굴 부르기로 했는지 아니면 불렀는지에 대해서 피고인 총리에게 얘기한 적 있습니까? 글쎄 뭐 하여튼 생각나는 대로 저 국무회의 요건을 맞추는데 필요한 사람들을 저 연락을 했습니다. 원래는 이거 하려고 그러면은 주례거치 하려고 그러면은 카톡이나 이런 거로 일시에 쫙 알리면 되는데 그렇게 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 강희구가 국무회의 끝나고 뭐 백지 용지에다가 국무위원들 서명을 받아서 나중에 행안부로 보내려고 네네. 했다.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누구한테 뭐 권유나 뭐 이런 걸 받았다고 했습니까? 강희구가? 아니요, 강희구도 공무원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뭐 행안부에 참석자 명단을 알려주려고 하면 어? 저 그래도 서명 받아가지고 참석한 사람들이 이렇게 참석했다는 서명을 받으면은 그렇게 해서 붙여서 보내주는 게 자기는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 요구할 때도 강희구 씨가 선포문에요. 예, 뭐 그 총리와 김용현 장관이 이미 서명했기 때문에 대통령도 아, 서명하시죠. 세 네. 명이 이렇게 뭐 예. 부서 형식 같이 이렇게 한 거 말이죠. 네. 네, 그것도 뭐 누구의 지시를 받았다거나 뭐 권유를 받았다거나 이런 얘기는 안 했습니까?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왜 이런 걸 네가 하냐. 근데 뭐 그냥 서명해 주십시오 해서 저도 막 나가는 입장에서 하여튼 사인해주고 나왔습니다. 뭐 서명해주면 뭐 어떻게 쓰겠다 이런 얘기는 안 그런 얘기도 했습니까? 없었고요. 그냥 제가 그냥 갖고 있겠습니다. 장관하고 총리께서 이미 하셨으니 대통령도 그냥 좀 서명해 주십시오. 이래서 나가면서 제가 서명하고 나왔거든요. 아까 스쳐가는 얘기로 네. 뭐 피고인이 옛날 계엄을 생각하고 반대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국무위원들이 다 그런 식의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요. 네. 옛날 계엄이라는 게 뭡니까? 좀 아무래도 군이 뭐 한 몇만 명 투입이 되고 뭐 이런 옛날 계엄이라는 게 이제 뭐 집회 시위 같은 게 막 일어나고 그런 게 막 저 사회 혼란을 야기하고 하면은 대단위로 막 군이 투입돼 가지고 하는 그런 계엄들 이제 저희만 해도 학교 다닐 때 그런 거를 이제 봤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이제 제가 하여튼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번 계엄은 옛날 계엄과 다르다 이렇게 설명하셨습니까? 글쎄 그거는 이제 곧 알게 될 거고 제가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 뭐 예를 들면 우방국 문제나 뭐 금융시장 문제 그러면 그냥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 뭐 이거 저 어차피 이거는 오래 못 가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얘기는 어차피 좀 있으면 알게 될 텐데 그리고 그걸 미리 얘기하는 것은 그 상황에서는 좀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이런 취지로만 얘기했습니다. 그럼 총리나 다른 국무위원들이 뭐 어떻게 걱정을 안 하냐, 왜 걱정을 안 해도 되냐 이렇게 안 물어봤습니까? 글쎄 뭐 그렇게까지 뭐 질문을 한 기억은 없습니다. 저한테. 네, 국회에서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에 네. 정인이 비상계엄 다시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비상경을 어떻게 다시 하겠습니까? 저는 그게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까? 네. 네, 더 물어볼 게 있습니까? 저 증인 제가 한 가지 빼먹어서 한 가지만 추가로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그 추경호 원내대표랑 통화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그래서 상의를 미리 못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셨는데 맞나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추경호는 뭐라던가요? 뭐 거기도 제가 저 오래 안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하여튼 뭐 이 계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이제 사전에 얘기 못해 미안하고 여기에 대해서 하여튼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하여튼 잘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고 뭐 이제 저 여야 무슨 원내 협상 진행하고 했던 뭐 그런 얘기들도 좀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추경호가 걱정하고 있었습니까? 아니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네. 이게 왜냐하면 이제 계엄이라고 하니까 또 정치인들은 또 뭐
자기들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걱정 혹시 조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가 한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니까 추경호가 뭘 했는지는 기억이 나십니까? 하여튼 그 대화 자체는 뭘 얘기를 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지금 안 납니다. 근데 하여튼 제 취지는 미리, 왜냐하면 추경호 대표가 야당과 협상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수시로 통화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가 하여튼 미리 얘기 못해서 미안하다 하면서 뭐 대화를 좀 한 것 같습니다. 해제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건 아니고요. 해제. 해제 결의, 국회 비상규 해제 결의에서 말씀하신 건 아닙니까? 해제 결의는 뭐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도 장관한테 제가 말씀드린 건 추경호와 그렇기 통화를 때문에 할 때 추경호하고 무슨 해제 얘기를 특별히 한 거 기억은 없는데요. 기억이 없습니까? 네네, 해제 관련한 얘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추경호 의원 말고 다른 의원과 통화한 적이 있습니까? 비상계엄 그래서 후에. 제가 그때 뭐 하여튼 야당과의 이런 어떻게 보면 뭐 그 협의와 이런 대결 이런 거에 고생을 좀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 추경호와 나경원이었는데, 나경원 의원한테도 전화가 왔는지 제가 했는지 통화를 한 기억이 있거든요.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건 뭐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하여튼 나경원도 뭐 하여튼 고생하는데 이런 거를 미리 하여튼 알려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그 통화 시점이 사실은 비상계엄 후에 네네. 아주 그렇죠. 급박한 상황인데 그때 전화를 해서 고생이 뭐 방에서 이제 다들 가고 네. 제가 방에 이렇게 혼자 있으면서 그때는 뭐 이렇게 방에 사람도 없고 뭐 이렇게 좀 정신없고 이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는 증인이 네. 말씀하시면 되는 건데 네. 그 당시 상황이 이렇게 뭐 일반적으로 뭐 급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네. 그 상황 안에 전화해가지고 고생이 많았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뭐 그때 뭐 특별히 저도 할 일이 없었거든요. 그 당시 상황에서는.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정의시면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